평양부의 성 안팎에 지난달 금음 사이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 자그마치 1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의학도 소용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으니 목전의 광경이 매우 참담합니다. 순조 21년 평양감사 김희교가 성 안팎에 괴질이 유행한다며 순조에게 아랜 편지의 내용입니다. 정성껏 기도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도 없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담담하게 적어놓았는데요. 사망자의 숫자와 돌림병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글의 마지막에선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처연함까지 느껴집니다. 조선시대 500여 년 역사에서 전염병이 돌았던 기간은 무려 320년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전염병은 무려 1455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지금과 같은 의료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전염병에 잘 대처하면 성군이라고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네로라 하는 성군도 막지 못했던 전염병. 과연 조선은 어떻게 전염병과 각종 역병에 대처했을까요?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의 주제는 바로 전염병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까지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천연두, 홍역 등 여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전염병의 평행 이론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 우선 조금 전에 소개한 1821년 네네. 평안도에서 발생한 전염병 이게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음력으로 8월인데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9월 초쯤 되겠죠. 아, 예, 근데 그러겠네요. 그때 갑자기 평양에 있는 백성들이 네.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그 증세가 몸이 이제 완전히 뒤틀리는 겁니다. 근육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고 예. 이제 토사광난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예. 심한 토를 하고 이러면서 네.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허. 무려 며칠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어떠한 그 의료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 이 순조실록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 짧은 순간에 평안도 일대 전체에서 평양에서만 짧은 순간에 1000명이 죽었는데 예. 평안도 전체에서 10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가 됩니다. 10만 그러니까 명이요? 한 달 사이에 10만 명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평안도뿐이 아니라 결국 전파돼서 조선 전체로 가게 된 거죠. 제주도를 제외한 조선 전역이 네. 감염됐다는 얘기인데 이 엄청난 괴질 그 정체는 밝혀졌나요? 밝혀졌죠. 뭡니까? 그 괴질이 오늘로 치게 되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예. 그 이전까지 조선에서 괴질은 콜레라가 들어오진 않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전에 뭐 장티푸스라든가 괴질이라고 부르는 장티푸스 예. 혹은 천연두 어허. 뭐 이런 그 전염병들은 돌았지만 네. 이 전염병들이 뭐 일거에 10만 명, 20만 명씩 죽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 인도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그러니까 1820년에 처음으로 콜레라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영국의 어떤 상선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 예. 유럽에서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됐는데 이 콜레라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너무 특별한 병이어서 이 콜레라를 이제 호열자다라고 불렀었는데 호열자. 예, 호열자라고 하는 말은 네. 사실은 그 이제 그 콜레라의 중국 발음이 홀레할라 뭐 이렇게 불렀던 말인데 콜레라가 이렇게 변해서 우리말이 된 게 호열자네요. 호열자인데 이 호열자가 이제 나중에는 네. 사람들이 호랑이가 막 물어뜯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뜯을 만큼 아픈 병이다라고 아하. 해서 이제 호열자
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기도 했던 거죠. 예. 아하, 예. 이 콜레라, 호열자, 괴질 사태만이 아니라 또 여러 뭐 괴질 전염병들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기록에 사실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일단 삼국사기의 기록부터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예. 실제로 적어도 삼국시대 때부터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최근에 좀 연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들 사이에서 어허. 퍼졌던 전염병이라든지 예. 혹은 이제 병자호란이 만주 지역에 있는 여진족이 밀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때 그로 인해서 생겼던 우역 같은 것들이 최근이지만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그 기준을 본다면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구나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왔고 우리를 괴롭혔고 또 새로운 병이 나타나면서 대처도 못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팠던 네. 이런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 문제는 전염병은 그렇고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야 이제 질병관리본부 있잖아요. 그리고 방역 체계에 갖춰져 있고요. 그래도 이 신종 전염병에 우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나름대로 여러 기관들도 있었고 사실은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아하.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통치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요즘과 좀 유사한 것들 방역 체제라든지 뭐 길을 봉쇄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하나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전염병을 뭐 꼭 이겨내지 못했더라도 이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된 게 대표적인 게 의학의 발전 같은 것들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뭐 향약 구국방, 향약 집성방 같이 고려말 조선 초기 때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양약 집성방. 예. 네, 뭐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든지 허준 동의보감. 예. 이런 예, 것들인데 예. 그 중에 좀 단적인 예를 들면 네. 1612년에 이제 광해군 제위 시절인데 이때 네. 이제 또 전염병이 굉장히 좀 심하게 돕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염병 전문 의서인 신찬벽운방 같은 책이 또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기도 예. 하고요. 또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네. 정약용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인데 다산 정약용. 그렇죠. 네. 근데 자주 정리- 등장하네요. 이 시간에. 예. 좀 기록을 많이 남기셔서 더 많이 등장하는 원래 것 또 같은데. 의학의 대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아내, 아들 6째 그리고 딸 3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아들 4, 딸 2를 실제로 천연두나 홍역 같은 걸로 잃었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컸던 예.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나 뭐 경수유표 같은 책을 봐도 이런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건 뭐 학교 시험에도 나오지만 마가회통이라고 그래서 마가회통. 네, 홍역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나 과학서를 또 남기기도 했었으니까 아하. 그래도 우리가 꽤 굉장히 좀 치열하게 활동했었고 네. 우리가 기억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또 이런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전선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듯이 똑같이 활동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네. 제가 그 원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나오니까. 예, 예, 뭐 예. 하나 좀 이야기하자면은 네. 제가 그 의사들을 예전에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염병과 관련된 대치법으로다가 예. 마늘 먹기를 그렇게 권장을 많이 마늘 했어요. 먹기? 예. 근데 요즘도 계속 예. 우리 코로나19 마늘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하고 예.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김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어요. 지난번 사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한국 김치와 그래서 마늘이 특효약이다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그 신참 네. 벽원방에도 마늘 이야기 나고 의림차려에도 마늘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예. 마늘 많이 먹으면은 이 코로나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아하. 생각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쩌면 민간요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있었다면 조선시대에는 다산 정약용, 허준 이런 분들이 새로 만든 의학서도 있고, 네 그리고 새로 만든 그 기관도 있었고요. 이렇게 평행이론이 성립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늘은 아직은 의학적으로 그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네. 예 그렇게 믿어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허준 또 다산 정약용 등을 포함해서 당시 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그럼 반대로 혹시라도 당시 조정 관리들이 뭐 방해하거나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이런 모습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 매우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허. 경종실록에 나오는 건데요. 네. 그때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예. 전염병이 도니까 고위 관료들이 네. 이제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다 계속 핑계대고 그러고 예. 나서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 조정에서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조정의 고위 관료들부터 시작해서 중간급 관료들이 아예 조정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니 책임지고 일을 하고 백성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의미 있는 그 관료가 경종한테 이야기를 했고 경종이 알았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 경종이 굉장히 권한이 약했기 때문에 아하. 신하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 위에 전염병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게 됐던 거죠. 아. 슬쩍 덧붙이면 실제로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이긴 하지만 왜 과거 기록에 전염병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내용은 없냐 뭐 이런 연구인데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좀 못하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들도 있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 이런데 세세모 꼼꼼하게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거기 뭐 되고. 전염병과 관련해서 전염병이 있었다, 역병이 있었다, 온역이 있었다, 요 정도만 기록. 간단하게만 기록이 그것을 되고. 해결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보면 뭐 여러 그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그 바이러스 대처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제대로 된 의학적 접근이 아니라 뭔가 미신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현상은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좀 나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살짝 또 좋은 얘기를 하면 이게 예. 정확한 해결책은 아닌데 네. 여제라는 또 흥미로운 제사가 좀 있었습니다. 여제. 네, 이게 좀 예. 우리나라의 굉장히 좀 독특한 문화인데 네. 여제가 원래는 행료병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어허. 쉽게 말하면 이제 불황인들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제사였었었는데 아, 제사요. 네, 예, 근데 예.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냥 좀 일종의 통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결책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네. 정기적으로 해마다 또 제사를 지내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뭐 이걸 통해서 치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런 과정으로 국가가 또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아하. 의미 있는 또 도덕적인 행정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해보게 명과 암이 있겠네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네. 치료가 오히려 잘 안 되는 그런 암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불안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민심을 달래주는 효과, 네네. 심리적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계시네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상황이 고통스러우니까 미신들도 꽤 많았었고 네. 심지어 사대부들의 글을 보더라도 사대부들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 집안의 원한 때문이다 이런 미신들이 많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국가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그 가짜 뉴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간요법 뭐 이런 것들 중에도 보면 효과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 갈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시에 민간에서 전염병의 대처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한 이런 부분도 있더라. 뭐 그런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네. 그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동학의 2세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이었어요. 최시영 선생. 최시영 선생이 오. 정말 그 탁월한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 이분이 요즘의 어떤 그 치료법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손 씻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이분이 이제 5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가 묵은 밥은 새 밥에 섞지 말 것.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밥 이전에 먹던 거를 어허. 새로 지은 밥에 섞어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먹던 밥을 새 밥에 그렇죠. 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아, 예. 그리고 이미 한번 묵었던 음식은 다시 끓여서 먹어라. 반드시 끓여라. 반드시 끓여서 먹어라. 예, 예. 그리고 코나 침 이런 걸 네. 아무데나 뱉지 마라. 그건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세계 예. 보건기구 후의 지침 같은데요. 예. 그리고 어. 아주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 예, 예.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화장실들이 많지 않아서 네. 막 급하게 다니고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대변을 보고 어허. 소변을 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반드시 흙으로 덮어서 반드시 묻어라. 흙으로 덮어서 묻어라. 그리고 5번째가 지저분한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어허. 그 위생을 철저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 뭐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손 씻기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늘 물도 끓여서 먹어라. 반드시 생수를 끓여서 먹어라. 먹지 말고 끓여서 먹어라. 예, 이런 예.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아하. 당시 그 동학 교도들이 이 위생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을 믿게 되면은 예.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던 거죠. 특히나 예. 이 1850년대, 60년대 이때 네. 아까 그 1821년에 콜레라가 한번 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1860년에 엄청난 콜레라가 다시 들어와요. 또 와요? 또 와요. 그래서 1860년, 61년에
조선 전체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근 100만 가까이가 죽습니다. 이건 뭐 상상을 못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학교도들이 이렇게 위생 규칙을 잘 지키면서 깨끗이 씻다 보니까 예. 아예 동학교도들이 정말 한 명도 당시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동학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있었죠. 이제 예. 이 보면 병이라는 게 병 자체도 문제지만 네. 그걸 어떻게 사회가 대하는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네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것도 이제 외국 얘기긴 하지만 재밌는 게 독감이 돌아왔을 때 그 병도 무섭지만 네. 사람들이 이 병의 원인이 어디지 하면서 흑인 때문이야 혹은 뭐 이민원 맞습니다. 독일인 때문이야 이랬는데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보면 30년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연해주로 많이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기록을 보면 이제 그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예. 이제 그 한인들 때문에 병이 돈다 이러면서 강제 이주 시켜버리고 네네. 근데 선교사들의 기록 보면 그렇게 대우를 당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적골이 났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병 자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회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도 좀 중요한 문제 같고 종교의 역할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네. 요즘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잖아요. 아까 우리 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바로 전화 와서 내일 강의 취소됐습니다. 서로 좀 힘들다고. 강의 취소. 그러니까 실내에는 50명 이상은 안 되고요. 예. 실외는 100명 이상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금방 강의 예. 취소고 심 선생님도 취소되고 막 하듯이 예. 행사가 다 취소가 되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아하. 전염병이 돌게 되면 예. 일단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국가 의례가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네. 국가 의례에서 대사, 중사, 소사로 나뉘는 이런 제사들을 일단 취소를 해버려요. 그 정부도. 예.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예. 조선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게 과거 시험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 시험을 취소를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돌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모여야 되잖아요. 되고. 모이게 되면은 또 감염되고. 이 감염되다 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 시험이거든요. 과거 네네. 시험 이제 전국에서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퍼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8.15 광화문 집회 보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동학과 정반대에 서학계 대표자인 기독교 계열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와 코로나19 믿지 마라 모여라 그리고 서로 뭐 집단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전파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선시대 동학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네. 이거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하면은 우리 이렇게 막 물 마시거나 네. 아니면 술 마실 때 이렇게 금간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그냥 컵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다 전염병 때문인 거예요. 아. 이게 동학에서 나온 건데 동학의 해월 최시훈 선생이 예. 깨지거나 금이 간 잔을 사용하지 마라. 왜 예. 그러느냐? 예. 이 안으로다가 병균이 침투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몸 잘못 마시면 문제가 된다. 이 위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확대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금간잔, 예민하게. 깨진 잔에 예민한 것이 아하. 바로 이게 다 1860년, 61년에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던 그 전염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시 동학의 대응 방법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두 분이 혹시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세 비교해서 가장 큰 문제점 혹시 뭐다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신다면. 저는 그 현재 네.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조정에서 내리는 지침이나 의관들이 내리는 지침을 정확히 따르는 것들 지침을 정확히 따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전 하나 이제 좀 과거 얘기를 굳이 얘기하면 과거에는 국제관계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던 건 아하,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소에 병이 돌면 방역 체제는 잘했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전란이 일어났었을 때 아하. 들어오는 우역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방변의 시스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국제관계 흐름을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좀 최근에 보여주는 탁월한 모습이다. 아하. 그런 걸 조금 위안을 삼아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조금의 생각이 위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전염병 대처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사자성어로 저는 정리해 주시죠. 동심동덕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왔습니다. 동심동덕.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아하.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네. 함께 좋은 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심영환 작가. 저희 같이 이렇게 짜서 준비하는 건 아닌데요. 글쎄요. 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저는 동심협력. 동심협력. 네. 처음입니다. 그동안 두 분이 예. 서로 전혀 다른 사자성어 들고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동심이 그런 똑같아요. 말이에요. 예.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돕자. 우리도 마음이 같아진 거. 결국 공동체적 대처 협력이 최고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놨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
즉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전염병과 싸워왔고 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전염병을 극복해 왔습니다.